자, 두 번째 사연도 아주 무서운 사연이고요. 이분은 저한테 직접 점을 보러 오셨던 분이세요. 메일 앞부분에 24년도에 점사를 보러 간 적이 있는데 명쾌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조만간 한 번 더 찾아뵈러 가겠습니다 라고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이분의 성함을 제가 편의상 예진 씨 라고 하겠습니다. 예진 씨는 2020년에 결혼을 했는데 여느 신혼 부부들처럼 처음에 신혼집은 전셋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둘이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때 이사를 가자라고 계획을 세워두셨대요. 그리고 2022년과 2023년에 이제 부동산이 폭등했죠, 당시에.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가 원래는 나중에 아이 낳고 그때 되면 집도 옮기고 하자 했는데, 이때 막 부동산이 폭등하기 시작하니까 이 부부가 이제 막 안달이 난 거야. 뭐야, 이러다가 우리만 놓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우리 부부 나중에 전셋집도 못 가고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라고 갑자기 조급함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전세는 4년 뒤면 끝날 거고 집값이 오르면 당연히 전세값도 오를 테니까. 예. 그래서 예진 씨와 남편은 너무 불안한 나머지, 그래, 우리도 집을 사자 라고 큰맘 먹고 아파트 매매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집 근처부터 찾아보자고 해가지고 이제 집 근처에 10km 이내로 있는 아파트들을 알아보던 중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을 하셨대요. 당시에 그 아파트는 준신축에 든 아파트였는데 거실에 막 빛이 막 쫙 들어오면서 남향에 막 집도 너무 따뜻하고, 뭐 보일러를 틀긴 했겠지만 일단 집 자체가 너무 포근하고 따뜻하고 약간 그런 따뜻한 불빛이 또 막 은은하게 막 비춰주고 하다 보니까 내 집 들어간 것처럼 느낌이 되게 좋았구나. 편안하기는 쉽진 않잖아. 어쨌든 남이 살고 있는 집이니까. 근데 거의 뭐 이거는 우리 집이다라는 여기다.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편안하고 좋았고, 집 보러 다녔을 때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해도 막 집 정리 안 돼 있고 막 쾌쾌한 냄새 나고 막 엉망으로 돼 있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사실 좋게 안 느껴지죠. 그치, 그거는 쉽진 않잖아요. 근데 그 집은 너무 신기하게 마치 예진 씨를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 집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다고 합니다. 평수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 단지 주변도 너무 깨끗하고, 그래서 너무 좋은 나머지 당시에 예진 씨와 남편은 그냥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서로 눈빛으로 주고받은 거야. 여기야. 됐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 우리 집이다. 라고 서로 사인을 주고받은 다음에 너무너무 만족해서 이곳저곳 집에 여기는 어디예요? 뭐 여기는 화장실이고 여기는 안방이고 막 둘러보는데, 이제 막 여러 방들을 문 열고 차례대로 둘러볼 거 아니에요. 다 둘러보다가 가장 안쪽에 있는 안방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안방에는 당시에 아픈 어르신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어르신이 안방을 쓰고 계셨대요. 근데 그 어르신은 휠체어에 앉아서 베란다 쪽을 혼자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고, 넓은 안방에는 침대가 총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일반 침대였고 하나는 병원에서 쓰는 그런 의료용 환자용 침대가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예진 씨는 뭐 당연히 집집마다 아프신 어르신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직접 이렇게 가족을 부양한다는 거는 되게 대단한 일이잖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겠다. 이 집 어른들도 사람이 나이 들고 아픈 거는 당연한데 저렇게 아픈 분을 저렇게 부양한다는 게 참 힘드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당시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분명히 그 집이 괜찮아 보였고 아프신 분 계시구나 하고 방도 잘 둘러보고 나왔는데, 이상하게 그 집을 보고 나서 나왔는데 마음이 찜찜하고 뭔가 무거운 느낌 같은 게 좀 들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집을 보고 나온 남편은 너무나도 상반되게 집 너무 좋은 것 같다. 아까 그 신호 나 받았지, 나도 우리 집이지 하면서 남편은 막 남향인 것도 좋고 거기도 좋고 안방도 크고 거실도 크고 방도 딱 적절하고 다 너무 좋은 것 같다. 여기 계약하자라고 하는데 예진 씨는 이상하게
아, 그치, 좋긴 한데, 아, 근데 왜 이렇게 찜찜하지? 뭔가 좀 찜찜하셨구나. 왜 이렇게, 아, 뭔지 모르겠는데, 아, 모르겠어. 그냥 기분이 그냥 이상하게 좀 찜찜해. 아, 모르겠어. 이게 뭔지. 일단은 좀 다른 집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 라고 남편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다른 집들을 봐도 이상하게 그 집만큼 마음에 드는 집은 나타나지가 않았고, 그 다른 집들을 보러 갈 때마다 남편은 그니까 그 집만한 집 없다니까. 그냥 그 집 하자. 그냥 결정하자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예진 씨는 다른 집들을 보다가 이제 지친 거야. 아무리 봐도 그냥 그 집이라는 확신만 더 들 뿐 마음에 드는 집들이 없어. 그래서 그래, 내가 괜히 그 의료용 그 침대에 꽂혀서 괜히 이런 편견이 좀 생기고 하다 보니까 내가 과몰입했나 보다. 그래, 좋았어. 여태까지 본 집 중에서는 그 집이 제일 좋아. 그러니까 이번 주말 지나고 다음 주말에 그 집 보고 결정하자. 라고 얘기를 했고, 남편도 그래, 그 집이다 라고 해서 부동산에 연락을 한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그 집 보고 결정하겠다 라고 연락을 줬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편과 다 마무리를 짓고 더 이상 새 집도 보러 가지 않기로 하고, 그래, 결정했어 라고 하고 이제 홀가분하게 이제 새 집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서는 또 회사를 어떻게 다녀야 될지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대요. 되게 좋았대.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 주말이 다가왔고, 남편과 함께 그 집을 보러 가기로 한 날이 코앞까지 다가왔을 무렵에 이분이 잠을 자는데 꿈에서 당시에 이사 가기로 한 집에 이미 이사를 가 있더래. 꿈에서? 꿈에서는. 그러니까 이사를 가고 있는 모습이 꿈에서 딱 네.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집에서는 이미 계약까지 어떻게 끝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계약까지 다 마치고, 꿈은 이제 중간부터 시작하는데 네. 다 이해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미 집을 계약까지 다 마치고 그 집에 이사를 가려고 이삿짐 센터가 그 새 집에 이삿짐을 옮기고 있는 때부터 시작이 됐었다고 합니다. 예진 씨는 이 짐 저기 놔주세요. 이 짐은 저기 놔주세요. 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고, 정신없이 이삿짐 센터에서 막 짐을 옮기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귓가로 어딘가에서 사모님 잠깐 여기 와주셔야겠는데요? 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꿈속에서는 그 소리가 그 이사 업체의 사장님으로 보이는 어떤 남자 목소리였대. 그래서 예진 씨가 그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이제 걸어갔는데, 정확하게는 어떤 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에 어떤 방에 한쪽 벽면에 그 남자분이 서 계셨대요. 그래서 당연히 한쪽 벽면이니까 엄청나게 크겠죠. 근데 이 이사업체 사장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이 멀쩡해 보이는 흰 벽을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더래. 그래서 예진 씨도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가까이 다가갔더니 갑자기 그분이 이 벽면이 그냥 벽면이 아닌 것 같다. 이 벽면에 판넬 같은 게 겉에 좀 붙여져 있는 것 같다. 라는, 판넬 같은 게 겉에 붙여져 있는 것 같다라는 이상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보니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흰 벽처럼 보였는데, 그 얘기를 듣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진짜로 멀쩡한 벽에 겉에 뭐가 하나 덧대어 있는? 그치, 덧대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래.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쳐다보는데 그 이사업체 사장님이 이거 벽으로 막은 것 같은데 한번 직접 열어봐야겠는데요?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진 씨가 아무렇지 않게 어쨌든 우리 집이니까 이제는 네, 좀 열어주세요. 라고 해서 그 직원분이 그 판넬로 보이는 커다란 거를 확 여는 순간 사이즈가 제각각 다른 영정사진이 벽면 한가득 그냥 붙여져 있더래. 소름이다. 소름 돋아. 근데 그 영정사진이 사이즈도 다 다르고 사람들 얼굴도 다 다른데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영정사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80%는 흑백사진으로 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진 씨가 메일에 지금 이거 쓰면서도 너무 소름 돋았다고 진짜 써주셨어. 진짜 소름 돋았어요, 방금. 근데
그 영정 사진을 보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래갖고 하는 순간 꿈에서 깼고 꿈에서 깨고 나서도 진짜 벽면 한가득에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영정 사진이 그냥 다 붙여져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꿈을 깨고서도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깜짝 놀란 거야. 막 심장이 벌렁벌렁 소름이 쫙 끼치고 그래서 막 일어나서도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너무 깜짝 놀래서 남편한테 막 깨워가지고 나 방금 이런 꿈 꿨다고 그 집 가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남편이 귀신이나 이런 걸 전혀 믿지 않는 분이셨대. 근데도 와이프가 너무 무서워하고 막 거의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덜덜덜 떠시니까 아 이거는 진짜 아닌가 보다라고 해서 남편이 결국에는 다음날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아 죄송한데 못 갈 것 같다 라고 하고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잘하셨다. 절대 가면 안 되지. 그런 꿈 꿨는데. 그래서 예진 씨는 이게 예지몽인지 아니면은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일종의 암시 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꿈을 꾼 상태에서는 도저히 그 집을 매매할 수가 없었고 다행히 그 집은 취소한 뒤에 당장 매매를 하지 않고 주택 청약을 넣었는데 1년 뒤에 청약에 당첨이 돼서 지금 2월에 입주를 해서 지금은 현재 너무 잘 살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지금도 그 장면이 진짜 그림처럼 사진처럼 너무 충격적으로 인상이 남아가지고 그 영정 사진들 순간 빡 꽂힌 게 그래서 지금도 너무 잊을 수가 없어서 이거를 제보해 봅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대박이다. 최근 들은 얘기 중에서 제일 무서웠는데요. 방금 순간적으로. 아 진짜? 반전이었어요. 약간. 왜 뭔 줄 알았어? 저는 약간 뭐 부적들 정도로 부적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사실. 근데 사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소름 돋아. 진짜 이분이 왜 메일 쓰면서도 저 이 메일 쓰고 있는데도 지금도 소름 돋았어요 라고 적어주셨거든. 그러니까 그걸 쓰면서도 소름 돋을 정도로 진짜 꿈에서는 벽면에 크기가 제각각 다른 액자의 영정 사진의 안에 사람들도 제각각 다르고 80%는 흑백으로 보였는데 그냥 누가 봐도 영정 사진으로 보인 게 바로 그냥 바로 뜬 거야. 미쳤다 진짜. 일단은 좀 이 내용만 들었을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예진 씨가 어쨌든 그 환자용 침대에 좀 꽂혀 계셨던 게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집에 아프신 분이 계시다고 해서 뭔가 이 집에 안 좋은 기운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도 예전에 사실 이거 언젠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릴 때인지 어떤 집에 그 집을 보러 갔었는데 엄마 따라서 그때 그 집에 그 의료용 환자 침대가 놓여져 있는 거 보고 조금 어린 마음에 거부감이 드셨구나. 모르니까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게 여기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조금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일반 사실은. 집에 있는다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사실 들 수밖에 없잖아요. 저건 아픈 병원에나 있어야 돼. 아픈 환자가 있는 병원에나 있어야 되는 건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병실용 침대가 잘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요즘은 왜 자녀가 이렇게 요양을 함으로써 국가 지원받는 것도 있지 않나요? 그쵸? 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 더 이게 많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단순히 집에 막 아프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절대 안 좋은 건 일단 아니다라는 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얘기를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사연자분이 얘기하신 집은 조금 다릅니다. 꿈이 그랬어요. 꿈이 중요하고 이게 그 집에 그 의료용 침대를 쓰시는 그분이 나쁜 기운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그 집에 사실은 저승사자가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연자분이 그걸 보신 거거든요. 그런 꿈을 의미하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저승사자가 들어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예시예요, 예시 여러분. 1월 1일 날 내가 죽어야 되는 팔자야. 근데 우리 집이 막 윗대부터 그걸 빌어놨다거나 막 뭔가 조상해서 너무 안타까워. 이 자손이 1월 1일 날 가기에는 안타까운 거야. 불쌍하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다 보니까 그 날짜가 조금 미뤄진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왜 점집 갔을 때 막 사자가 집에 들어왔어 라고 한다든지 집안에 사자가 들이쳐 있어 얘기를 하는 것도 이 마찬가지인 얘기거든요. 집에 사자가 왜 들어오겠어요? 결국은 죽을 데려가려고. 그치, 죽을 사람을 데려가려고 데리고 오는 건데 사자가 당연히 왔으면 바로 데려가야 되잖아. 근데 사자가 안 데려가고 자꾸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는 그 데려가셔야 되는 분이 조상에서 지키고 있다 보니까 바로 못 데려가고 사자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보통은 이렇게 사자가 왔다 갔다 하게 될 경우에는 집에 직계 자손들이나 같이 거주하는 자손들이 몸이 아프다든지 우울해지는 증상들이 실제로 생기는 거는 많이 있는 일입니다. 기운을 다 받는구나. 그치. 그래서 제가 점을 볼 때도 제가 손님들의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많긴 해요. 사자가 왔다 갔다 해서 집안에 다른 가족들이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 집에 원래 아프셨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오늘 내일 하셨는데 뜬금없이 다른 분이 가시는 경우도 최악의 경우에는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집안에 노인네가 죽어야 자손이 풀려, 막 이런 얘기 많이 옛날에는 많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점집 가면은 집안에 아픈 노인네가 있네, 그 노인네가 죽어야지 가족들이 다 풀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이거는 정말 단편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얘기해 준 거고, 정확하게는 그게 아니라 집에 아프신 분이 어느 집이든 인간은 다 나이가 들면은 당연히 노쇠해지고 아프고 그럼 죽기 마련인데, 그렇다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사연 속의 이 집처럼 돌아가실 때가 자꾸만 늦어지다 보니까 저승사자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직계 자손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예를 들어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원래는 1월 1일 날 가셔야 되는데 이 늦어지는 것 또한 이유가 있단 말이야. 이 또한 조상에서 이유가 있으니까 늦춰지는 거란 말이야. 너무 불쌍해서 늦춰달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늦추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자꾸 늦추다 보는데 그게 저승의 시간과 이승의 시간은 다릅니다. 맞아. 그래서 저승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10분인데 이승에서는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2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시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승사자가 이제 10분 알아서 10분 좀만 기다릴게 하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들이 영향을 받는 건데, 이것만 두고 봤을 때는 이제 무당 입장에서는 그 노인네가 죽어야지 끝나, 그 노인네가 죽어야지 너네 아들 시험 합격해, 그 노인네가 죽어야지 아빠가 하는 사업이 잘 돼,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냥 앞뒤는 다 자르고 그치, 다 자르고. 단순 명료하게 그냥. 왜냐하면 그래야지 사자가 다 나갈 테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돌아가심으로써 안 좋은 기운을 다 들고 간다라는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절대 아니고, 그거라기보다는 물론 돌아가실 때 나쁜 기운을 가지고 가시는 경우는 있지만, 아니 그럼 말도 안 되잖아. 나를 지켜준 것도 우리 조상인데 우리 조상이 죽음으로써 우리 집에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는 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너무 아이러니하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아니라 이제 사자가 들이치다 보니까 나쁜 일들이 자꾸만 생기고 뭔가 자손들이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좀 사업이 잘 되던 게 안 풀리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 미뤄진 데 또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조상은 현명하신 분들이라서 그 또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그거를 그냥 1차원적으로만 들어가지고 막 노인네가 죽어야 끝나, 노인네가 죽어야 집이 잘 풀려, 노인네가 죽어야 사업이 잘 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건 진짜 겉핥기로 그냥 해석한 거에 불과하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 이 아파트에는 사자가 사실은 세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아프신 분과 상관없이, 물론 아프신 분이 그런 제일 1순위겠지만 원인 제공한 건 맞지만 어쨌든 간에 사자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 아프신 분의 기운을 넘어서서 이제는 공간이 완전히 사자의 기운으로 덮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꿈을 꾼 거야. 그러니까 방 안 가득 영정사진이 빡 하고 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연자의 조상 입장에서는 여기에 안 좋은 기운들로 꽉 차 있으니까 안 갔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꿈을 내비치긴 거잖아요.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꿈을 꿨고, 이때 진짜 안 가신 게 정말 잘한 거다. 그러네. 조상에서 그걸 알려주신 거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듣는 분 입장에서는 아 그거 괜히 의료용 침대만 봐가지고 가몰입한 거 아니야? 그 아픈 사람 있으니까 괜히 상상해가지고 무의식에서 그런 꿈이 나온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원래 사람은 자기가 좋은 대로 더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집을 가겠다라는 결심이 이미 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 오히려 그 안 좋은 기운 그 싹 나가고 나면 더 좋아질 수도 있어. 그래 그 집이 들어갔을 때 따뜻했잖아. 그래서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자기가 좋은 쪽으로 오히려 더 해석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아니야 오히려 액땜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인간들도 그러잖아. 오히려 사람이 안 좋은 일 생기거나 그러면은 액땜하려고 그러는 거야. 더 좋은 일 생기려고 그러나 보다. 자기가 원하는 게 있고 뭔가 희망하는 게 그게 되게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쪽으로 더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진짜 무의식이나 그런 과몰입이었다면 막 그 집 들어가는데 막 금은 보화가 막 가득하고 막 이런 꿈을 꿨으면 더 어울릴 법한데 이미 이분들은 다 결정을 했잖아. 그치. 그리고 이분도 그래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넘겼잖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거는 과몰입이라기보다는 진짜 조상에서 그 집에 이 사자의 기운이 너무 세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 집은 가지 마라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꿈을 꾼 거기 때문에 정말 잘 하신 거죠. 질문에 액땜이 진짜 있기는 한가요? 라고 하는데 저도 궁금해요. 액땜하는 게 있나요 정말? 나 이거 정말 잘 설명해 줄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제가 사연 요거 다 정리해드리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이 꿈 내용은 전형적인 사자가 들어와 있는 대표적인 꿈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분이 뭐 무당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 집을 가자마자 이 집은 뭔가 사자의 기운이 들어왔어. 이걸 모르다 보니까 조상에서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예지몽처럼 빡 알려주신 거라서 이런 꿈을 꾸시거나 하면은 절대 안 들어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사진을 봤을 때 느낌을 딱 봐도 영정사진의 사진 느낌이라고 느끼셨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게 신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전에 예전 사연 중에 돼지고기 찌를 때 일어나서 막 슬펐던 것처럼 이유 없이 이것도 뭔가 바로 신호처럼 이건 영정사진이다 이렇게 딱 아셨으니까. 맞아. 그래서 괜히 또 이 사연으로 막 집에 아픈 사람 있으면 사자의 기운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당연히 인간은 아프고 죽고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막 아픈 분 계신다고 해서 아 그래 호신마마 채널 봤는데 아픈 사람 있으면 사자가 들어온다고 했어 이 집은 피해야 돼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사자가 들어오는 집들이 있고 그 사자가 이제 날짜가 자꾸 미뤄질수록 많이 자꾸만 왔다 갔다 잦아질수록 그런 공간이 아예 죽음의 이런 기운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와 상관없이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나쁜 걸 싹 다 안고 가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 왜 좋은 공간에는 또 좋은 기운으로 또 가득 찬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안 받았지만 또 내가 들어가서 더 잘 맞는 경우가 있고 또 그분들이 정말 호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잘 또 사시다가 또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쨌든 우리 어르신을 모시는 거는 정말 효자 아니면은 정말 힘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만 봤을 때도 이 집이 되게 그래도 굉장히 이 가정이 화목하구나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기운이 있는 집에 또 들어가는 것도 좋은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아프신 분이 계시는 거라고 해서 나쁜 거는 절대 아니다. 오해하시면 안 된다. 자, 액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급 받은 건데 우리 보통 벨라 씨가 얘기한 것처럼 막 나쁜 일 생기거나 그러면은 액땜한 거야. 얼마나 좋은 일 생기려고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 비온 뒤에 단단해진다고 하잖아. 땅이 굳는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니까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 더 좋은 배가 왔어. 근데 인간은 그걸 몰라. 그 배가 정말 좋다라는 거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배를 갈아타냐면은 지금 배가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배를 갈아탑니다.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쪽 길로 쭉 가고 있어. 근데 인생에서 길을 바꿔야 될 때야. 그게 나한테 더 좋은 길이야. 근데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나도 몰라. 나 어딘지 몰라. 라고 하다 보니까 인간은 자기가 해왔던 걸 계속 고수하려고 해요. 그럴 때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넘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딱 넘어뜨리게 되면은 왜 여기서 넘어졌지? 이 길 뭔가 잘못됐나 봐 하고 다른 길을 보게 됩니다. 생각을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 배를 갈아타려면은 배가 부서져야지. 배가 부서지면 어떻겠어? 인간은 물에 빠집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아니 내게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시지 하면서 저 옆에 저게 뭐야 또 배가 있네 갈아탔는데 그 배가 너무 좋은 거야. 네. 사람은 안정적이고 계속 해왔던 거를 고수하려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운을 바꾸려면은 어쨌든 어떠한 일이 생기고 사건이 생겨야지 바뀌기 때문에. 아니면 인간은 몰라. 그치, 모르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남자친구가 있어. 근데 이 남자친구가 그렇게 막 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사귀었던 정으로 계속 만나. 근데 내 운에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운이 들어왔어. 근데 인간이잖아요. 여태까지 만나왔던 정이 있고 맞아. 이 미운정도 정이라고 어쨌든 간에 미운정이든 고운정이든 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올해 새로운 사람 만나는 기운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진짜 너무 좋게 막 이 사람도 너무 좋았는데 막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싹 깨끗이 있고 새로운 사람을 바로 만난다? 이런 건 없어요. 이거는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이고 당연히 만났던 사람과 헤어짐으로써 막 아픔을 겪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운이 막바지에 도달했을 때 이 사람이 바람을 핀다거나 예를 들면은 뭔가 이 사람이 엄청난 큰 잘못을 저지른다거나 해서 내가 막 상처를 받고 저 뭐 쌍욕을 이제 하면서 뭐 같은 놈 쌍욕을 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실 수 있지? 하면서 이렇게 끝내야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치.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운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그런 얘기야.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막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 식욕이 돋습니다. 뭐 집에 있는 풀들이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뭐 이렇게 얼굴빛이 좋아집니다. 뭐 얘기들을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얘기 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네, 시련과 고난이 한번 올 겁니다. 왜? 그래야지 정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서 계속 이제 다니고 있는데 나는 다른 회사로 더 큰 회사로 옮기는 운이 있어. 근데 사람이 진짜 천운처럼 나는 이 회사도 너무 좋은데 내가 오늘 길거리 갔는데 막 자네 우리 회사에 오지 않겠나 하면서 스카우트 이러 봤는데 그 회사가 막 월급도 너무 좋고 해갖고 내가 이제 저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는데 모두가 막 박수 쳐주면서 막 너무 잘된 기회다 하면서 나를 막 웃음으로 떠나보내주고 내가 막 새로운 데로 가. 이거는 거의 영화 같은 일이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이 회사에서 갑자기 막 해고당해갖고 말도 안 되게 아니면은 막 밑에 있는 직원이 실수했는데 내가 그걸 온팡 다 뒤집어 써가지고 뜬금없이 잘렸어. 막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나 진짜 올해 운 좋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막 눈물 쏟고 힘들어하면서 그래 다시 일어나 보자 해고 알아봤는데 더 좋은 회사로 들어가. 네. 또 다 이유가 있네요. 그럼요. 그래서 맞아. 정확하게 얘기해주셨어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네,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중간에 치는 게 있어야지 인간은 바뀌기 때문에. 그치. 근데 그 바뀐다는 게 너무 스무스하게 바뀌는 거는 사실 잘 없습니다. 사람은 이유가 없으면 행동을 하질 않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이유가 또 있네요,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항상 하는 얘기가 대운이 들어올 때 뭐 징조가 있나요? 하시는데 보통 다들 좋은 거 얘기하시거든요. 막 뭐 모든 주변 사람들과 너무 사이가 좋고 한데 주변 사람들과 깨질 수도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게 있어야지 비워져야지 채워집니다. 근데 그 비워진다는 게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 인간인지라 그동안 만났던 정이 있고 쌓아왔던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막 다음날 일어났는데 내가 막 너무 좋아. 막 헤어진 게 너무 가뿐해. 이런 경우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요즘은 워낙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거의 위로의 말처럼 액땜한 걸로 봐. 라고 요즘은 그런 것처럼 많이 쓰기 때문에 하는데 정확하게는 액땜한 거는 이런 의미가 좀 크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기 전에 나쁜 일이 생기는 거다 보니까. 와, 이런 사이에 지금 1300
1,300분이 시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1,300분이 동시에 벨라 씨 얼굴을 다 보고 계시는 것과 같아요. 갑자기 그 부담스러움이 다들 야식을 뭐 드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야식 드시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처럼 나도 이상한 일을 겪은 게 있다. 여러분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나가시면 안 돼요. 나가시면 안 됩니다. 나도 혹시라도 뭔가 이상한 경험을 했다거나 우리 가족 중에 좀 무서운 경험을 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막 귀신을 희롱하거나 조롱하거나 막 기생충 같은 귀신 크크크크크 막 이런 거 아니니까요. 귀신 조롱할 때 괴롭힌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그 사연도 읽어드리고 또 그때 왜 그랬는지 설명까지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메일로 보내주세요.